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2.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준다. 3.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4. 음악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공된다. 5.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6.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7. 음악은 사회 규범과 관련된다. 8. 음악이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을 확인시킨다. 9. 음악은 사회와 문화와 연속성을 기여한다. 10.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이상은 인류학자인 A.P. 메리엄이 구분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글쎄요. 페스티벌 전날 저녁에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뮤직 페스티벌이 무산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음악의 10가지 기능 중에 오락의 방법, 즉 3번만 고려했던 모양이죠.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함께하는 방송은 대한민국 시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54분 대략 한 50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입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은 바로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약간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그렇죠? 사랑 고백, 노래나 연주를 통해서 하는 이런 장르를 세레나드라고 하기도 하죠. 세레나데. 그리고 이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준다. 그쵸? 그렇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3.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요즘에는. 그렇죠? 특히 TV를 통해서 제공되는 음악은 이것이 가장 크겠죠. 4. 음악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공된다. 찬송가, 찬불가, 데모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5.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그렇죠. 아까 사랑 고백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요. 재즈 뮤지션들이 서로 음악을 주고받을 때, 연주를 주고받을 때 보면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얼마나. 오늘 제 오프닝만 하더라도 저의 오프닝 곡은 그날
오프닝 멘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선곡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6. 음악은 신체적인 반응을 유발시킨다. 음악 들으면서 손가락을 까닥거리거나, 그렇죠? 헤드뱅,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을 던지기까지 하잖아요. 7. 음악은 사회 규범과 관련된다. 소속된 집단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 규범과 관련된다. 요건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군요. 아무튼 이렇게 써있네요. 8. 음악이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을 확인시킨다. 그렇죠? 교가, 사가, 찬송가, 애국가 등등등. 9. 음악은 사회와 문화와 연속성을 기여한다. 문화가 바뀌더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옛날 생각, 어떤 노래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아, 그때 그랬었지. 또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을 참 그때 좋아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지. 뭐 이런 거라던가 말이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기억하게 하잖아요. 10.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필슨 코리아 부르면서 2002년에 함께 했었죠. 또 남북 화해 무드가 절정이었을 때는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 함께 부르면서 들으면서 즐거워했잖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픈 노래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노래를,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조용한 음악을, 막 흔들고 싶을 때는 대단히 격렬한 음악을.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떠나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던 오디오 같은 거 다 버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TV를 끄더라도 집에 혼자 그냥 있지 않을 거면은 집에 혼자 있더라도 말이죠. 벨소리도 음악 소리고 많이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음악이 들리고요. 지하철을 타도 음악이 들립니다. 시그널 음악들 말이죠. 각종. 그만큼 음악을 떠나서는 사실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건데 뷰민나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러저러하게 여기저기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인가요? 그 약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고양시에서 함께 하기로 했었던 이 페스티벌이 무산됐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무산되는 방법이 아주 폭력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Knock on Heaven's Door. 월남전에 반대한 밥 딜런이 만들어서 부른 거였죠, 원래. 예. 어머니 저는 총을 들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뭐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이 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Knock on Heaven's Door를 부르면서 죄송합니다. 예. 날씨가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잠깐 재채기가 났군요. 그러니까 이 밥 딜런은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하면서 반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죠.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성명서로 쓰는 거, 구어로 외치는 거와 다른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애둘러서 생각할 수 있다고는 할까요? 그렇죠? 가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언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일까라고 상상을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명서나 구어 같은 것은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가사, 시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시를 읊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술행위라는 것은요,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은 예술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저열한 수준의 작품이 나오죠. 더군다나 시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되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했던 그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약간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쓴다는 것이죠. 그게 뭔 얘기겠습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말이죠.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뜬금없이도 그것이 아닌 시를 썼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시인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폼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욕을 먹는 것이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요. 그 음악이라는 것은 말이죠. 네. 그저 노래방 가갖고는 탬버린 치면서 흥에 겨워서 술 취해서 친목도모를 한다거나 또는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이나 또 남자들이 나오는 뭐 호스트 클럽 이런 데서 호스트바 같은 데서 그런 에로틱한 분위기 속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이거나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뷰티풀 민트 라이프군요. 뷰티풀 민트 라이프. 공연장 고향 아람누리 꽤 크죠? 일산에. 고향 문화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개최 하루 전, 그것도 저녁에 말이죠. 모든 무대, 조명, 음향 세팅하고 리허설까지 마쳤는데 말입니다. 200여 명의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무대에 서기로 했던 60팀, 예. 무대 못 쓰는 것,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왜 이 과정이 좀 폭력적이란 겁니다. 예를 들면은 25일 오전 백성운 고양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최성시장을 겨냥해서 최성시장 세월호 통곡 속에 풍악놀이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번 고양시 등의 음악 페스티벌 강행은 분통을 넘어서 안쓰러운 반상식적이고 반시민적인 폭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양시와 문화재단은 세월호 통곡 속에서 맥주를 마시며 온몸을 들썩거리게 하는 음악 페스티벌과 관련 100만 고양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세월호 통곡 속에서 맥주를 마시며 온몸을 들썩거리게 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백성훈 씨는 규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 인간한테는 음악이라는 것이,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애초에 그 뷰티풀 민트 라이프 측에서는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죠.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또 주최 측과 뮤지션 이름으로 조문을 하고 5천만 원의 조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답니다. 에이, 좀 뒤로 연기하지 그랬어, 차라리. 하지만 여기 이분들은 그런 걸 따르지 않았죠. 그것을 가지고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떠한 참사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무슨 전국적으로 큰 참사가 있었을 때도 음악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음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락적인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 어떤 형식으로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였죠. 참고로 19일 날, 그렇죠? 19일 날 바로 이 고향 아람누리에서는 세계적인 테너
방 안에서 아주 사람들이 꽉 찬 가운데 열광적인 공연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클래식은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하는 것이죠. 이 백성훈이라는 새누리당 후보 말이죠.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맥주를 마시며 온몸을 들썩거리게 하는 음악 페스티벌,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면서 술 먹으면서 낄낄거리게 하는 그런 음악, 또는 끈적끈적한 분위기 속에서 룸사롱에서 밴드 불러갖고 노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혹시라도 이런 거 이상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은. 예?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고 자빠진 건요, 이 백성훈 후보는 최근 총동문회 행사장에 참석해서 막걸리를 마시고 명함을 돌리면서 무리를 미셨대요.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 로맨스고 남이 한 거는 뭐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네티즌은 이 글에는 강한 선율의 인디밴드 50개 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팀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네. 진짜 뷰민나 진행이 뷰티풀 미트 라이프 뮤직 페스티벌이 슬퍼서 진행을 멈추고 싶었다면은 공연 하루 전이 아니라 진짜 이런 설명 올렸어야 되는데 취소하기도 어려운 4월 25일에. 네. 그러니까 26일, 27일 이렇게 하는 건데 25일날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이죠. 스토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데이브레이크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는 25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공연보다도 많이 고민하며 준비했던 뷰민나 2014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그저 가벼운 딴따라질로 치부되어지는 것에 가슴 아프다.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싶었다.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주최 측 뮤지션, 관객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면서 씁쓸한 심정을 토했다고 합니다. 가수 김 씨는 26일 트위터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음악으로 위로받아본 적 없는 이들이 있다면 인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음악은 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한 관계자는 9.11 때 쉬지 않고 이어지던 미국 방송의 추모 공연이 떠오른다. 세월호 구조작업이 끝날 때까지 뮤지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쉬지 않고 이어지는 추모 음악 공연을 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선 오히려 비난만 받을 것 같다. 걱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처지에서 많이 감정이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제가 5월 달에 잡혀 있었던 공연들이 계속 취소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 모두 감수했습니다. 모두 감수했죠. 박범신 선생님의 북콘서트에 초대되는 것도 없어졌고요. 결의 하나라는 그런 단체에서 추진하던 그런 북한 돕기 많이 하는 그런 단체죠. 후원을 위한 그런 행사에서 노래하는 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전교조 주최의 그런 문화행사에서 노래하는 것도 취소가 되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추워의 그 원망이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최 측의 판단을 존중했을 겁니다. 주최 측에서 강행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저도 가서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취소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감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뷰티풀 민트 페스티벌 같은 거,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같은 것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것도 그 공권력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이
똥이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겨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겨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은 끝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취소되었다는 것. 저는 이 지점이 슬프다는 겁니다. 이 지점. 마치 말이죠.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도덕적이고 특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말이죠. 성적으로 아주 경건한 나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매매 업소 활개칩니다. 유사 성매매 업소도 훨씬 많죠. 집창촌이라고 하는 곳을 단속하니까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술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은밀하게 섹시바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것도 나무새스러우니까 지들끼리 모여갖고 은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싸지는. 종류도 많습니다. 정말 내숭이죠. 내숭이 극치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양지로 끌고 나와서 했으면은 이거보다는 덜 음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도덕적인 채 하는 이런 내숭이 가득한 우리나라 사회. 속으로는 음악의 미음자도 모르면서, 음악의 이응자도 모르면서, 그리고 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예술가들, 예술 행위들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패야 될 놈은 저쪽에 있는데 왜 M1 가난한 음악인들 팹냐 이겁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그 밴드들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살 밴드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죠? 예전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사회에 뒤숭숭한 일이 생기면 괜히 만화가들 탄압하고 만화책 불사르고 TV에서 애니메이션 편성 없애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를 아주 저질 문화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주 만만한 거죠. 며칠 전에 이경규 씨가 골프 치러 갔다고 해갖고 세계일보, YTN에서 보도하고 세계일보에서 받았었다가 지금 오히려 역풍 맞고 있잖아요. 아니, 그 시간에 골프 치러 나갔던 정치인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전 이런 말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디 한둘이겠어요? 근데 왜 애꿎은 이경규 씨 만만한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딴따라들은 연예인들은 연예인 대중 문화 종사자들을 그냥 딴따라라는 말로 폄하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후환이 없으니까요. 그런 주제에 무슨 음악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더군다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 박물관을 짓는다고요. 돈 많이 들어갔고 참.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대체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내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추모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가 좀 논점에서 이탈한 부분도 있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열어두고 있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계속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지금 그 와중에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도 좀 문제가 생겨갖고 임대용 PD가 고생하고 계십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비무의 미양님 잘 들으셨죠? 휘아님 안산 분향소에 다녀오셨다고요. 배가 고파서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사는 것은 이렇게 원초적이고 동물적이구나 하며 자괴감 가질 필요 없죠. 그렇죠? 비무의 미양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울 같은 사람들이 밥 먹고 힘내서 독해져야 싸울 수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노경원 해분수도 동그라미 2개님 잘 들으셨죠? 후들들님
대통령 지지율 열흘새 폭락 71에서 39.8%. 39.8%도 높지 않습니까? 니코통 물고기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들으셨어요. 자, 이 윤부한 예비역 중령님께서 양심 고백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올려주신 신청곡 중에서 윤일상의 부디 연주곡 함께 들으셨어요. 아, 이게 그 얘기군요. 베이트님께서 올려주신 것. 사고 당일 장관 때문에 출항 못했다라고 민간 잠수사가 생방송 중에 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 10시께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이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수색 현황을 브리핑하는 도중 한 잠수사가 단상에 올라와 사고 당일 해경이 잠수사의 출항을 지연시켰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포시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민간 잠수사들이 사진만 찍고 촬영이 나고 돌아갔다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가서 UDT seal 마크가 달린 제복을 입었다. 아, UDT는 그 해난 구조대, 그죠? 해군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한. 특히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뻘에서 말이죠. 훈련만 시키는 그런 지옥의 그런 훈련 과정으로도 유명합니다. 히말라야를 다녀오신 히말라야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신 엄원길 대장도 해군에서 취사병으로 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UDT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UDT로 군생활을 마쳤다고 하죠. 하여튼 이분은 그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12시 반에 최초 출항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와서 출항을 제지했다. 뭐 때문에 출항하는 잠수 요원들을 격려하겠다고 그랬다.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저쪽 칠문선에서는 애들이 물을 꼴깍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해수부 장관인가? 아이들 구하려고 잠수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걸 막나? 유가족들이 다 알아야 된다면서 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관계자들의 제지로 단상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의 사진을 보여주자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안행부 장관이라고 수정했다는 겁니다. 윤부한 예비역 대위 중대장, 목포시 특전예비군 중대, 특전예비군 중대군요. 2012년 11월 육군 31사단 예하부대로 창설됐고요. 유사시 적 특수전 부대 위협에 대응하면 물론 평상시에도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및 구조활동에 나선다. 구조 및 구호활동. 여기 특전사 출신 예비역 17명은 폭파, 저격, 화기 등의 주특기는 물론 UDT, 고공 강하, 스쿠버, 심리전 등의 특수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울분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정부, 해경들의 대응은 이뿐이 아니란 얘기죠. 아주 디테일하고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정부가 백서를 발간할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 사고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 민간들이 모여서 백서를 발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배가 운항이 되었는가? 그 회사와 특정 종교단체의 연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개조할 수 있게 관계당국이 허락해 주었는가? 해운회사와 해운화사를 감리하는 그런 곳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원들만 달아나고 교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구조작업은 어떻게 돼서 망가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백서 말이죠. 방대하고도 디테일이 넘치는 그런 백서 말이죠. 저는 이 백서 발간을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기부할 뜻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로님 오셨습니다. 파트라슈님, 대범한 찌질이님, 아유 간만에 접속했는데 여전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라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자, 백성훈 선거운동 정보 덕분에 이 양반 인지도는 꽤 올라갔겠네요. 바로 25일날 바쁘시더라도 꼭 전화를 받으셔서 고양군수 경기도 행정부지사 18대 국회의원 인 자기를 지지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돌렸군요. 피러제이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피러제이님, 가죽 지갑 잘 받았고요. 그걸로 그날 수고해 주신 우리 게스트들 하나씩 선물 드렸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당찬하루님. 해님철어님, 우리 앞마당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집안보다 더 시원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을 우리 부부는 좋아하죠. 우리 집 강아지도 다리 쭉 뻗고 낮잠 자고 예쁜 새들도 나뭇가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조용한 이곳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며 슬픈 소리를 냅니다. 병희님의 느티나무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손샘 무사히 잘 올라가셨나요? 너무 반가웠고 희귀 앨범 노래도 들려주시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을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행사가 얘기였죠. 다들 잘 해주셨습니까? 검은별님, 당찬하루님, 대리기사님, 문광님, 니코틴 물고기님, 바바리아님, 집 나온 벵가리님, 어노틈님 등등 많이 글을 올려주셨군요. 국민라디오